사고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 안전 최전선에서 여러분들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안전의 중심 안전지대 119 2017년 정인년 새해 인사드립니다. 네. 올해가 붉은 달개 해라고 하죠. 붉은 기운이 주위를 따뜻하고 밝게 비춘다고 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 붉은색은 안전과도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데요. 네. 신호등의 멈춤 표시도 그렇고 또 소방차도 그렇고 또 각종 안전 표지도 다 붉은색입니다. 왜 그럴까요? 글쎄요. 늘 익숙하게만 봐서 그런지 깊게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요, 교수님? 네, 이 붉은색은 빛의 굴절률이 작아서요. 우리 눈에 막막 뒤에서 상이 맺히기 때문에 실제보다 돌출되어 보이는 색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진출색이라고도 하고요. 반면에 파란색은 실제보다 멀리 보이는 색이라고 해서 후퇴색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멀리서도 위험 신호를 식별할 수 있도록 안전에 필요한 색깔을 빨간색으로 정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붉은 달그해만큼요. 네. 안전지대 119도 시청자분들의 눈에서 가장 잘 띄는 안전의 길라잡이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럼 정인년 새해 새로운 각오로 힘차게 출발해 볼까요? 네. 먼저 생생한 사고 현장과 그 속에서 119 대원분들의 활약이 빛나는 독점 공개 119 엑스파일 교통사고 현장으로 함께 가봅니다. 송파구 잠실동. 도로와 인도에 술병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출동한 119 대원들. 깨진 병들을 치우느라 분주한데요. 문제는 주류를 운반하던 1톤 트럭입니다. 주행하다 갑자기 차선을 넘어 인도로 돌진해서 한 패스트푸드 음식점을 들이받았는데요. 운전자는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음식점의 창문이 깨지고 차량 일부가 파손됐습니다. 운전 중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현재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차량이 갑자기 인도로 돌진했는데 저럴 경우에는 인도 올라오는 쪽에 볼라드가 설치돼 있으면 그나마 사고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는 차량이 인도라든지 또 건물로 돌진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요. 이런 볼라드를 많이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도로의 안전시설물들의 설치가 교통사고 예방에 아주 큰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요, 고속도로 램프 구간에 이 차선 규제봉 설치가 매우 시급하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고속도로 램프 구간의 대형 사고 위험이 높아서 차선 규제봉 설치가 가장 시급하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 오늘도 이금정 소방위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를 맞아서요, 우리 또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마디 해주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2017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안전지대 119와 함께 안전한 한 해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네. 고속도로 램프 구간이 정확하게 어디를 말하는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고속도로 본선에서 인터체인지로 나가거나 아니면 들어오는 곡선 구간을 램프 구간이라고 합니다. 이 램프 구간에서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사고가 발생하는데요. 하나는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경우, 또 하나는 급커브길에서 과속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로 인해 램프 구간에서는 매년 200여 건 이상의 사고와 1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램프 구간들이 보통 연속적인 급커브 구간으로 이루어져 있어서요. 안전속도 준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근데 대부분 자동차들이 이걸 잘 안 지킨다고 하는데요. 이 안전속도 규정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진입 구간에서는 80km, 커브 구간에서는 50km입니다. 그런데 실제 차량들의 속도를 측정해 본 결과 이 20대 중에 2대 정도만이 이 속도를 준수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네. 급커브길에서 과속을 하면 차가 균형을 잃게 돼서 사고가 좀 위험하게 날 것 같은데 안전속도 준수는 정말 필수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함께 또 진입로에서 무리한 차선 변경도 문제가 되고 있죠. 네. 인터체인지로 들어가려던 차량이 갑작스레 차선을 변경해서 고속도로 본선에 진입한다든지 아니면 그 반대의 경우로 해서 사고가 발생하곤 하는데요. 이로 인해서 램프 구간에 규제봉을 설치해야 된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램프 구간에 규제봉이 설치가 돼 있긴 하지만 워낙 짧은 구간이다 보니까 좀 효과가 미비하다는 문제점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규제봉이 진입 직전에 아주 짧은 구간에만 설치가 되어 있고요. 또 바닥에는 이 차량을 진입을 금지하는 이 표시도 되어 있긴 하지만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문제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한 설치 규정 마련이 굉장히 아직까지 없다는 게 아주 큰 문제점으로 이렇게 지적이 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관련 설치 규정이 없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 규정 마련과 함께 규제봉 확충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단속을 좀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단속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무리한 차선 변경으로 인한 사고는 과거엔 달아나면 잡기가 어려웠지만 최근 대형 사고가 이어지면서 처벌도 강화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 CCTV나 블랙박스 등으로 가해 차량의 특징과 인과관계 증명이 쉬워짐에 따라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네. 고속도로 램프 구간의 규제봉 설치 기준 마련과 또 확충이 시급하다고 합니다. 2017년에는 이 대형 사고 소식이 더 이상 들려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그럼 독점 공개 119 X 파일 다음 영상 함께 보시죠. 은평구 불광동의 한 주택가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다세대 주택에서 화염이 치솟고 있는데요. 발화지는 1층 주방. 불은 순식간에 건물 전체로 번집니다. 119 소방대원들 서둘러 진압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불길이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사방에서 불길을 공략하기 위해 소방대원들이 더 투입되는데요. 그야말로 물 셀 틈 없는 진화작전이 시작됩니다. 화재가 나자마자 긴급 대피한 사람들. 초조한 마음으로 지켜보는데요. 잠시 후 119 대원들의 집중 공략으로 불길은 잠잠해졌습니다. 현재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그동안 주방에서 발생하는 화재에 대해서 종종 다루곤 했는데요. 주방 화재 중 또 조심해야 할 것 중 하나가 바로 가스레인지 후드죠. 네, 그렇습니다. 이 가스레인지 후드에 낀 기름때가 화재 확산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 주방에서 화재가 났을 경우 작은 불씨가 가스레인지 후드에 낀 기름에 옮겨 붙었을 때 큰 화재로 이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주방 화재 확산의 70%가 가스레인지 후드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보통 뭐 가스레인지에 뭔가를 올려놨다가 이게 불이 붙어서 황급하게 이제 불을 끄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을 하는데요. 네. 이 보이는 불을 다 껐다고 해서 마냥 안심을 하셔서는 안 되겠는데요.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것이 바로 이 가스레인지 후드입니다. 이 작은 불씨가 이 가스레인지 후드 내부에 기름때로 이렇게 옮겨 붙게 되면은요, 사실 그 안에서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불씨가 후드 안으로 옮겨졌는지 안 옮겨졌는지 이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스레인지 기름때가 많은 경우에 조리 시에 열에 의해서 흘러내려서 음식물에 들어간다거나 또 이게 불에 닿아서 화재의 원인이 네. 되기도 하니까요. 이것 또한 조심하셔야 합니다. 가스레인지 후드에 기름때가 문제라면 일반 가정집도 가정집이지만 사실 음식점이 좀 더욱더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기름을 많이 사용하는 음식점이라면 더욱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이 국민안전처에 의하면요. 2015년 발생한 음식점 화재는 총 2,500여 건인데요. 이 중 20%가 주방 환기 설비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음식점 주방의 경우 이를 대비해서 상업용 주방 자동 소화장치 또는 기름 화재 발생에 적합한 K급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네. 예, 국내 호텔 주방도 이런 고급 시설에는요, 이런 소화 설비가 일체화되어 있는 이런 패키지 타입의 이 후드 덕트가 설치되기도 하는데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법적, 제도적 장치도 중요하지만요. 네. 화재는 실제 사용하는 사용자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반 가정에서는 후드 덕트에 낀 기름때만 잘 제거를 해주셔도 화재로부터 충분히 안전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후드에 기름때가 사실 겉으로 봤을 때는 보이지가 않거든요.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것 아닌가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요. 후드에 기름때가 붙어 있는 모습이 눈으로는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먼저 손전등을 비춰 보시고요. 그리고 손으로 만져봐서 끈적거린다 하면 기름때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다면 기름때를 또 어떻게 제거하는 게 좋을까요? 후드를 청소하실 때에는 감전의 위험이 있어서 전원을 먼저 빼셔야 하고요. 섬유 필터의 경우는 최소 3개월마다 교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알루미늄 후드의 경우는 세제를 넣은 물에 10분 정도 담근 후 솔로 깨끗이 씻으면 되는데요. 기름때가 많을 경우에는 마트에 전용 세제들도 나와 있으니까 그걸 이용하시면 좀 더 깨끗하게 제거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요. 요즘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후드 내부의 기름때를 제거할 때 가스레인지 불을 한 1분에서 2분 정도 켜놓은 상태에서 후드 내부의 기름때를 녹이고 닦아라라는 이런 방법들을 이제 이런 정보들을 올려놓고 계신데요. 네. 근데 이렇게 청소를 하시다가 자칫 이제 기름이 많이 흘러내릴 경우에는 화재의 위험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후드 안쪽까지 기름때가 상당히 많이 이렇게 돼 있는 상태라면 이런 방법은 가급적 자제를 하시고요. 전문 업체에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가스레인지 후드의 기름때가 주방 화재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요. 한 달에 한두 번씩 꼭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교통사고 없는 대한민국을 바라는 의미에서 꼭 필요한 사고 복귀 순서입니다. 네, 위험천만한 위기의 순간에서 안전지혜를 다시 찾아보는 포착 블랙박스 속으로 함께 보시죠. 이차선 도로를 주행 중인데요. 빗길이라 속도도 줄이고 전방도 주시하며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보호 좌회전 차량은 도로의 숨은 복병과도 같네요. 항상 조심해야겠습니다. 남해고속도로 순천 방향 진주 나들목입니다. 대형 트레일러 차량이 4차선을 주행 중인데요. 그런데 3차선에 있던 차량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더니 아유 세상에 가해 차량 인터체인지로 빠지려고 뒤늦게 차선을 변경하다 이런 사고를 냈다고 하는데요. 고속도로 출구 직전에서 무리한 차선 변경은 대형 사고의 주범이라고 하니까요. 차선 변경 미리미리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아기는 아프다고 칭얼대고 이럴 때 운전하기 정말 정신없죠. 그런데 갑자기 오른쪽 차량이 불법 유턴. 아픈 아기 병원 데리고 가려다 더 큰 사고를 입을 뻔했네요. 크게 다치지 않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지금까지 포착 블랙박스 속으로였습니다. 네, 겨울에 이만한 스포츠가 없죠. 저도 즐겨 타고 있는데요. 네. 바로 스키와 스노우보드입니다. 요즘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 만큼 안전사고도 증가하고 있다고 하죠. 네, 속도랑 스피드를 즐기는 이 스키나 스노우보드 네. 정말 매력적이긴 한데요.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위험하기도 합니다. 한 해에 스키를 타다가 부상당한 인원이 무려 10,000명 이상이라고 하니까요. 네. 더욱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톡톡 안전연구소에서는 스키장에서 안전하게 스키와 스노우보드를 즐기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스키장 경영협회 강경수 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스키 좋아하시는 분들은 드디어 스키의 계절이 왔다 이렇게 좋아하실 텐데 요즘에 스키 즐기시는 분들 많죠? 네, 많습니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스키장을 방문한 사람은 연평균 573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중에 한 해에 10,000명 이상이 각종 부상을 당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네. 네, 한 해 10,000명 이상이라고 하니까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닌데요. 주로 어떤 경우에 사고가 주로 많이 당하게 되나요? 네, 유형별로 살펴보면 혼자 넘어지는 단독 사고가 55%이고 다른 이용객과 부딪혀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43%입니다. 네. 이런 사고들은 개인 부주의나 가속 때문에 일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이로 인한 부상 중에는 무릎 부상이 15%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팔과 얼굴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혼자 넘어지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거나 해서 생기는 사고는 주로 초보자들의 사고 발생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초급과 중급 코스에서 각각 43%, 고급 코스에서는 14%의 사고가 발생돼서 초보자들의 사고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네. 초보자들 사고의 경우 속도를 내다 혼자 넘어지거나 넘어져 있던 옆 사람을 피하지 못하고 걸려 넘어져서 골절이 되는 등 다양한 부상의 원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초보자분들이 사고 대처 능력이 굉장히 미숙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럴 때 헬멧이라도 좀 잘 쓰고 있다면 큰 사고나 부상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스키장에서 목숨을 위협하는 심각한 부상의 80% 이상은 헬멧을 쓰지 않아서 발생되는 머리 손상인데요. 아직까지도 스키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50% 이상이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헬멧 착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스키장에서 꼭 필요한 안전 필수품이 헬멧이라고 하니까요. 착용하셔서 안전하게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스키를 타다 보면 급하게 서야 할 때 정지가 바로 안 돼서 좀 미끄러지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안전거리 확보가 좀 필수일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스키 제동 시간은 사실 실력과 상관없이 최소 5초 정도는 필요하고요. 네. 초급에서 고급으로 갈수록 빨라지는 스키 속도 때문에 제동 거리가 더 길게 나타나는데요. 보통 15m, 중급이 한 18m, 고급 스키의 경우 27m의 제동 거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스키를 탈 때는 최소 30m 이상 안전거리를 확보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최소한 30m 이상의 안전거리는 확보해라 이런 말씀이신데, 근데 초중급 코스를 보면은요 워낙 뭐 이 스키를 이용하시는 스키 타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네. 이런 안전거리 유지가 참 어렵더라고요. 네. 보통 사고가 많이 나는 시간대를 보면 오후 3시에서 5시 때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간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초중급 코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3시 전후 시간대를 피해서 타시면 사람도 적고 네. 눈도 좋은 상태에서 안전하게 스키를 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또 스키를 타다 보면 이 고글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시야 확보가 안 될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게 또 사고의 원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네. 도시 아스팔트는 자외선을 흡수하는 한 10% 정도 반사하지만 눈이나 빙판은 자외선을 80% 이상 반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시간 자외선에 노출되면 각막세포가 손상돼서 염증이 생기는 설명증에 걸릴 수도 있는데요. 심하면 일시적으로 시력 저하까지 일어날 수 있으니까 꼭 고글을 착용하셔야겠습니다. 네, 명심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고글을 선택할 때는 무엇보다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걸 선택해야겠네요. 네. 요즘 대부분 자외선 차단이 기본적으로 있는데요. 문제는 관리를 소홀히 하면 자외선 코팅막이 깨지거나 렌즈의 변형이 생겨서 눈에 피로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글에 유효기간을 두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제품을 구매하실 때는 고글의 유효기간을 꼭 확인하셔서 사용과 관리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사실 근데 저부터도요. 사실은 네네. 이제 고글을 한번 구매를 하면 사실 잃어버리 전까지는 사실 다시 구매를 하지 않게 맞아요. 되거든요. 근데 이제 눈 건강을 위해서라도 이제부터는 꼭 유효기간 확인하면서 사용을 해야 되겠네요. 그런데 이 많은 양의 자외선, 눈에도 그렇지만 피부에도 안 좋잖아요. 네, 맞습니다. 스키장에서 피부가 탄 줄도 모르고 계시다가 예경 화상을 입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1시간만 스키를 타도 한여름에 4시간 이상 자외선을 쐬는 양과 같다고 합니다. 네. 자외선 차단제를 수시로 발라주셔야 피부 손상도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스키장을 가보면 이 헤드폰으로 음악을 들으면서 네. 스키를 즐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사실 또 음악을 듣다 보면 주위에 있는 소리가 안 들리게 되고, 그리고 또 사고 대처 능력이 그만큼 떨어지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우려도 또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헤드폰이나 이어폰을 끼고 타면 순발력과 판단력이 상당히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야간에는 시야가 좁아지면서 청각에 위전하게 되는데 헤드폰이나 이어폰으로 음악을 들으면 청각 감각을 떨어뜨려서 충돌 사고의 위험을 매우 높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키를 타시는 때는 음악을 네. 듣는 것을 상관하시는 것이 안전사고의 예방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여쭤보고 싶은 게요. 스키 타시는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스키를 잘 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넘어지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이 넘어질 때만 잘 넘어져도 부상을 상당히 많이 방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 넘어지는 요령도 좀 알려주시죠. 네, 넘어지는 경우 매우 중요합니다. 스키의 경우 손부터 땅에 대면은 손이 꺾일 수 있기 때문에 네. 엉덩이부터 옆으로 살짝 넘어지듯이 슬라이딩 하듯이 넘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엉덩이부터 네.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좀 스키보다는 스노우보드가 더 무섭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두 발이 이제 고정이 돼 있다 보니까 스노우보드가 넘어지는 경우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스노우보드는 어떤가요? 네, 스노보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넘어질 때는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슬라이딩 하듯이 몸을 쭉 피셔야 합니다. 그리고 뒤로 넘어질 때는 양손을 가슴에 모으고 엉덩이부터 착지를 하시면서 하체부터 흡수를 하시는 것이 매우 사고 예방에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밖에 또 알아둬야 할 주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스키를 타실 때 본인에 맞는 코스를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유산소 및 스트레칭을 통한 준비 운동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용 중 피로감을 느낄 경우에는
즉시 휴식을 가지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안전요원을 불러 도움을 청하시되 슬로프 중앙에 계시다면 즉시 가장자리로 이동하셔야 2차 충돌 예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본격적인 겨울 스포츠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높은 경사에서 스피드를 즐기는 스포츠인 만큼 더욱더 안전에 유의하셔서 안전하게 또 재밌게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2017년 새해 전해드린 안전지대 119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다음 주에도 더욱더 알찬 소식들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